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권순용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노인성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40대 이상이 80 내지 90%가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게 경험하는 치과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아지죠. 주로 이제 노인성 치주 질환은 입냄새라든가 출혈이라든가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붓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의사 모셨으니까 치과 질환 중에서도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 노인성 치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치주염, 또 치은염, 풍치 비슷하게 불리는 그런 질병명들이 좀 많아서 요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일반인들이 참 헷갈려하기 쉬운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사실 치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살입니다. 우리가 잇몸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연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그냥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연조직에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이솔질만 잘해준다면은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잇몸뿐만 아니라 연조직뿐만 아니라 뼈 속으로 염증이 내려가기 때문에 뼈가 점점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취가 동반되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제 풍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풍치는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인 풍치로 가서 결국은 이가 소실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이 되는 거고 그게 더 심해지면 풍치로 또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총괄해서 치주 질환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치주 질환이 꽤 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십니까? 네, 사실은 현대인들에서는 감기처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성인에서는 거의 80%가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기만큼 흔하다면 치과 질환 중에서는 충치만큼 또 흔하지 않을까 싶은데 충치와 치주 질환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네, 치과에 있어서 3대 질환이 치아 우식증과 치주염과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치아 우식증과 어떤 치주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솔질이 잘 안 되면은 당연히 이도 썩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치주염이 너무 발전돼서 치주염이 뿌리까지 이렇게 전환돼서 치주 복합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역시 치아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 치주 질환 발생의 원인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은 이제 주로 첫 번째는 평소에 구강 관리가 이제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솔질이 잘 안 되면은 치태라고 하는 어떤 세균막이 치아 주변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것에 이제 또 우리 이 침 속에는 무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질이 거기에 침착이 되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그것이 치아와 잇몸뼈 사이로 계속 내려가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가 흔들리는 지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원인은 이솔질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갈이도 역시 거기에다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만성 질환, 전신 질환도 역시 원인이 됩니다.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 또 호르몬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몸 전체가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건 구강 관리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말씀하셨던 어떠한 그 잇몸이 흔들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히 이제 구강 관리 같은 그런 요인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노화의 어떤 한 과정으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가고 노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잇몸이 나빠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노화의 증상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나이가 많지 않은 환자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면은 제대로 안 해준다면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고요. 일부 질환은 사실은 그 어떤 그 구강 내의 어떤 미생물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서도 아주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오롯이 그것 때문에 유발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노인성 치주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엮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과 질환하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입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제 피부에도 어떤 그 주름살이 생기듯이요. 그 입안에 있는 어떤 점막들의 어떤 층이 피부가 얇아지고요. 그리고 역시 그 침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강 내에는 침에 의한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이 있어서 입안에 어떤 뭐가 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마름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입안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증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노화가 되면서 또 치아들이 움직여서 또 벌어진다거나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노화로 인해서 침 분비가 줄어들 수가 있군요. 그래서 또 많은 구강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도 이게 노인성 치과 질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이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그건 이제 젊은 나이에서도 특정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침이 좀 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욱더 잇몸이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생기고 오히려 또 충치가 또 더 진행되게도 되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과 질환 좀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오늘의 주제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인성 치주 질환 하면 어떤 종류들이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치은 퇴축이나 치주 인대의 부착 소실, 치조골 소실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습니다. 각각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치조골 소실이라는 것은 이제 잇몸 뼈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은 퇴축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잇몸이라든가 잇몸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 소실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학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용어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잇몸뼈와 치아의 뿌리 사이에 연결된 그 어떤 그 인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점차 소실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잇몸이 퇴축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뼈가 녹아 내려가면 치주인대가 끊어지고 거기다가 잇몸이 결국에는 주저앉는 내려가는 그런 증상까지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치주 질환들을 앓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잇몸이 전체적으로 붉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통증도 역시 생기죠. 그리고 이제 입술질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구취가 심해지는 증상이라든가 잇몸 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 이가 떠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 어떤 증상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해지면 당연히 이가 빠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치주 질환을 앓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증상은 거의 다 느끼시는 거죠? 혹시 뭐 시리거나 아픈 그런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을 네. 느낍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이제 초반에 급성 염증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성으로 또 발전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둔화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역시 좀 더 예민해지지 못합니다. 또 둔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덜 느끼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됐어도 노화로 인해서 통증 감각이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 자체를, 그 증상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나이가 들수록 치과 정기 검진을 받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주 질환은 과연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입술질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치태라고 하는 이제 막이 생깁니다. 그런 막은 사실은 그 염증 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세균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균이 둘러싸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입술질을 더 못하게 되면은 그 침 속에 있는 특히 이제 그 혀의 안쪽에 있는 그런 침샘에서는 무기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역시 무기질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쌓이면서 치아와 치은 사이에 그것들이 점점 파고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픈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붓는다거나 고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치은이 퇴축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빠지는 증상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최종 단계가 뽑아야 하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전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치주 질환은 사실은 그 우리가 치아를 잃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충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를 하나씩 잃거나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또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어떤 치료는 거의 어렵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치아를 잃거나 하게 되면은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뭐 어떤 그 치매랑도 연결된다는 가설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수명도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한꺼번에 잃게 하는 치주 질환은 우리가 반드시 예방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후에라든가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그 방법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노인성 치주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사실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으로 또 복용하는 약들이 몇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걸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치주 그 질환의 원인 중에 호르몬의 어떤 변화라든가 전신 상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치주 질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그 당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사실 우리가 치료하고 나서 회복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치주 질환에 의해서 잇몸뼈가 파괴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아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당뇨의 수치를 조절해서 수치를 정상화하고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혈압 약 중에 또 칼슘 기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잇몸에 어떤 증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혈압 환자에서도 많이 먹는 어떤 헤파린이라든가 이런 네. 어떤 계열의 그 혈전 용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으면서 출혈이 아주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알려진 것이지만 그 골다공증 약도 네. 사실 우리의 어떤 잇몸 뼈라든가 이런 데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임플란트가 소실된다거나 그런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 전에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복용하는 약 때문에 치주질환 치료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상담하실 때 복용약이 있으시면 꼭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성 치주질환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본 치료는 이솔질을 잘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치석을 제거하고 치태를 또 제거하는 거 이외에도 국소 마취를 통해서 치은 연화 소파술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치근 치아의 뿌리를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치근 활택술까지도 해주는 것이 좋죠. 이게 심하지 않을 때는 이게 스케일링과 같은 처치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치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뿌리라든가 치아에 아주 느슨하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 미네랄이 침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이 되기 전에는 가볍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케일링만으로도 쉽게 제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잇몸 속까지 치석 그리고 치태가 있다라고 하면 치근면 활택술 혹은 치은연화 소파술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이거는 각각 어떤 치료법인 건가요? 네, 치은 연화 이제 소파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하고 하는데요. 이제 피도 좀 나고 그런 과정입니다. 아프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겉에 있던 어떤 치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깊숙하게 내려가면서 깊숙한 데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염증 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치은 연화 소파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잇몸의 밑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는 그러니까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염증 조직을 긁어내고 거기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는 우리가 거기에 다시는 끼지 않게 그 치아의 뿌리 쪽을 만들만들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치근 활택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는 중간에 혹은 다 받고 나서 환자로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주 질환은 사실은 그때 치료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과에서도 환자분이 어떤 잇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면은 그것이 잘 관리될 때까지 불러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도 어떤 큰 치료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또 검진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주염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조금 더 자주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진료를 받으시거나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성 치주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권순영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